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명의 인물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사진입니다. 묵직하신 분 두 분이 담겨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직 총리입니다. 어떤 기사일까요? 보겠습니다. 정세균 대 이낙연. 여기는 VS를 딱 쳐놨습니다.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기사의 어떤 취지는. 빨라진 대결의 시간이다. 그리고 위로 가겠습니다. 위의 작은 제목. 호남 출신 그리고 종로 출마 당선 그리고 총리. 정치 행로가 겹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군요. 호남, 종로, 총리입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 성향과 지지 기반 공통점이 많은데 서로 보완제가 될 수 없는 관계. 그럼 뭡니까? 대체제입니까? 그러면은. 언젠가 부닥칠 운명. 한쪽이 빠져야 본인의 자리가 생긴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 코로나 방역 성공이 관건이다. 2, 4월 보선 성적표가 시험대다. 각각의 뭔가 지금 기다리는 분수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두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정치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제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저의 현재 입장이어서 네. 그다음에 뭘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는 하죠.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될 일이지 언론 앞에서 비판하고 다니는 것이 더 온당한 것인가. 하물며 같은 정부 내에서 너무 그렇게 구박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마구 할 필요까지 있을까. 독하게 얘기해야만 선명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뭐 정치한다. 그렇게 독하게 얘기하셔야 됩니까? 이게 누구를 겨냥한 내용들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에요. 자, 이기재 교수님. 두 이 묵직한 인물 어떤 관계입니까? 여기는 보완제는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뭐 대체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로 보십니까? 두 분이 워낙 좀 비슷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력도 비슷하시고, 예. 그다음에 또 스타일도 비슷하시고, 예. 두 분이 굉장히 안정적인 스타일이시잖아요. 꿈꾸는 것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러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 재난은 우리 지금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예. 재난안전 관련해서도 역시 앞단에서 총리로서 고생하셨던 분, 그다음에 이제 지금 뒷단에서 맡고 계신 분이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두 분 다 어떤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대체제라고 보기, 보완제라고 보기보다는 예. 대체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대체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하나만 고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양자 대결에서 지금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세균 총리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분들에 대한 어떤 대체의 개념에서. 그런데 사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에게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갑자기 5% 이하로 폭락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지율은 유지하고 있을 텐데 예. 거기를 갑자기 비키게 하고 나서 정세균 총리로 대체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정세균 총리가 거론되어지고 있긴 하겠지만 예. 결국 당분간 3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친문 진영에서는 정말 필요한 보완제, 즉 이낙연 정세균 총리의 스타일과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 외의 스타일, 즉 강성 친문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또 젊고 활동력 있는 그런 후보군을 준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그럼 같고요. 뭐 친문 입장에서는 두 분 다 뭐 그다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문 진영 입장에서는 사실 이낙연 대표나 예. 정세균 총리, 이재명 지사 전부 다 사실 친문 그다음 친노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 세력을 다음에 정권 재창출에 연장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죠. 예. 그래서 사실 김경수 경남지사를 생각했다가
김경수 지사가 이제 유죄가 되면서 좀 지금 이제 어려워졌죠, 지금. 쉽게 얘기해서 패가 꼬인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 예. 뭔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586, 86 그룹들 사이에서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후보군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신경민 의원님. 정세균, 이낙연 두 인물 대선과 관련돼서 앞으로 분수령은 뭐가 될까요? 각각. 금방 말씀하신 걸 받아서 얘기하자면은 이도 저도 아니고 다 아니고 예. 새로운 후보를 한번 뽑아보자라는 기류가 있을 수 있죠. 당에서, 민주당 내에서요. 네, 이제 그게 아마 제일 큰 분수령일 거고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진다면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예. 후보군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무슨 13용 뭐 이런 내용도 네, 좀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숫자가 많다고. 뭐 굉장히 많죠. 예. 그분 중에서 법률적, 정치적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순으로 예. 등장을 할 걸로 보고요. 그게 오히려 정세균 총리의 등장보다는 훨씬 더 큰 파고가 되겠죠. 정세균 총리가 의장을 마친 뒤에 총리로 가는 그 시점에서부터 예. 사실 정세균 총리의 등판은 예견돼 있었던 것이고 시기만 고르고 있었죠. 연말연시 개각대가 아니겠니라는 그 관측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니다라고 본인이 분명히 그것은 입장을 내밀하게 밝혔고요. 예. 그러면 언제냐? 4월입니다. 4월. 네. 뭐 4월밖에는 이제 시점이 없는 거죠. 4월은 보궐선거를 그렇죠. 끝난 재보궐을 보고 뭐 일부 개각이 또 불가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총리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 그때 사정을 가서 봐야 되겠지만 예. 정 총리의 등판은 사실은 시기만 고르던 거였기 때문에 예.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그 인기 그 여론조사는 보면 이낙연 대표는 하락을 하는 거고요. 그게 예. 다 아시다시피 사면 발언과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는 뜨지 않는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이 여론조사는 좀 질적인 차이가 있다. 각각의 상황이 다르다는. 네, 상황이 전혀 다르고 최근에 사면 사태 이전에 전북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예. 전북 도민을 상대로 한 전북 여론조사. 지역만. 네. 예. 전북 지역만을 놓고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세 분을 놓고 했는데 예. 거기서도 정세균 총리는 고향에서도 별로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그건 전북이 이제, 약간 좀 기반이. 전북이 이제 고향이고 정치적 고향이고 뭐 생물적 고향이고 그런데 하여튼 거기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정 총리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또 극복해야 될 숙제죠. 그리고 이 두 분,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이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대단히 다른 분입니다. 제가 두 분을 개인적으로 관찰해 본 바로는 예. 같은 점보다는 다른 점이 훨씬 더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그럼. 글쎄요, 뭐 이제 성장 배경이 경제 쪽이고 언론 쪽이고 한 게 다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스타일 면에서 너무 다릅니다. 스타일 면에서 이 두 분을 그냥 여러 가지 같은 점 때문에 뭐 같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전혀 같은 배경을 가진 또 같은 정당의 후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판은 예. 2021년에 여러 번 출렁이게 될 거고요. 여든 야든 그건 아마 공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나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수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셨어요, 지금요. 그래도 이렇게 두 명에 집중하는 거 이게 맞는가? 약간의 그런 의문을 좀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된 기사 중에 하나였습니다.